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최근 개소식에서도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두고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라면서 본인들이 고발해서 경찰을 수사하니까 피의자가 된 건데 그래놓고 피의자가 됐다고 흉보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 거죠. 이런 걸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적반무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한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도둑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이 바로 도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악마와의 최선을 다했었죠. 이들은 빈총을 겨누며 겁주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고요. 국회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정감시와 견제를 통해 열심히 일할 테니 일할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잘하는 건 협조하고 잘못된 건 견제하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해보고 싶다고 입장도 전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재명 말이 100번 맞다, 민영개발 반대한 이재명이 몸통일 리가 있냐.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선 안 된다, 개소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며 이런 입장을 전한 거죠.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후보를 향해 막말 퍼레이드라며 대통령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현직 대통령한테 어떤 소리를 해야 되는지 똑똑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대한민국 내부 상황이라든지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시장 돌면서 먹을 거 사고 백화점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이런 게 민생 챙기기냐? 이미지만 만들고 다니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단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졌지만 취임 후 첫 주말에 김건희 씨와 떡볶이 먹고 신발 쇼핑했다는 게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언론은 지금 저런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맞냐? 라고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게 권력감시라고 했던 본인들의 책무 아니냐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며 로또 사야 되나, 수수해 보였다, 이런 평범한 대통령의 일상이 마음에 든다, 이런 입장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땡건 뉴스란 얘기까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주식, 환율 시장 체크 안 하냐? 안보, 방역, 여기저기 공백 만들어 놓고 신발 쇼핑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연출쇼 하지 말고 출근 시간 지각하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추경을 위해서 국방 예산을 또 싹둑싹둑 잘랐다는 겁니다.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 5천억 원가량을 감액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대폭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게다가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관 신축, 이외로도 편의시설 설치, 보수 관련 예산도 전부 삭감됐고요. 장병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저렇게 대폭 삭감했는데 윤석열을 찍은 청년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평소에 안보 타령은 그렇게 해야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제대로 된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요. 안보, 경제 타령하면 그게 안보를 챙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겁니까? 이명박근혜 때랑 똑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 빨갱이 타령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하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보도하는 그 현실 자체를 많은 시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방위력 개선비 역대 최고였습니다. 세계 6위에 군사 강국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무기 수출이라든지 외교 안보 성과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공을 들였습니다. 시작부터 저 모양이면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에 가서 계속해서 저렇게 주민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 자칭 보수 유튜버들, 해도 너무하단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에 방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도 글이 올라왔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안 맞다 하더라도 도대체 저게 사람 할 짓입니까? 만약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난무했다면 경찰이 저런 식으로 대응했을까요? 아무튼 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퇴근은 또 칼퇴근하고 NSC조차 안 하고 주말 쇼핑이나 하고 있고 이런 윤석열 정부
5년을 버티기 힘들겠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 보이고요. 이외로도 윤재순 비서관도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최근엔 시집에 사내들 자유라고 표현했던 게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소리를 저렇게 대놓고 시집에 실었었는데 이런 인간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총무비서관에 올랐다는 거고요. 1996년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가 됐던 사람인데 최근 2차 회식 자리 발언,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 추가 성희롱 발언 논란 등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의혹을 부인하면 끝입니까? 김재령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선택적이라고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게다가 한동훈 논란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죠. 딸 스펙 의혹에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과 너무나 차이나는 모습에 언론과 검찰 그리고 스카이 대학생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어제 한동훈 방지법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동훈은 편법과 반칙은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는데 심지어 고소고발을 통해 언론에 재갈 물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편법과 반칙, 불공정과 몰상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고요.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란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같은 사례는 걸러내고 학문 탐구와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논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